네, 오늘은 장고 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뷰를 우리가 장고를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기초에서 아마 여기 실습 장고 기본 작동 원리 파악하기에서 URL 통해서 어떻게 뷰로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썼을 때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를 받고 HTTP 리스폰스를 반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뷰 개요 문서를 가보면은 최소 형태를 이렇게 써놨어요. 기본적으로 HTTP 리스폰스 모듈을 가져온 다음에 return HTTP 리스폰스 그리고 내용 요게 최소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앱에서 패스 테스트로 합시다. 테스트하고 뷰스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테스트가 있나? 네, 여기에 diff 테스트 여기 받는 인수로 리퀘스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리퀘스트를 넣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어딨냐. 네,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URL 테스트로 들어가면은 네, 요 테스트 뷰로 연결됩니다. 한번 서버를 실행해 볼게요. python manage.py run server 시작을 하면은 네, 이제 테스트로 들어가고 테스트 앱 안에 테스트 경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걸 만들었었나? 테스트 앱의 테스트 1이라고 해볼까요? 테스트 안에 테스트를 만들었었나? 잠시만. 우리가 첫 번째 URL에서 테스트로 들어가면은 테스트 앱 URL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앱에서 테스트 1으로 또 들어가면은 얘가 지금 콘텐츠로 인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1 누르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 HTTP 리스폰스가 정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딨냐? 기본 여기에 있는 거를 리스폰스를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맨 처음에 임포트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 네, 제대로 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내용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네. 하여간, 이 테스트, 우리가 이 URL로 들어오면은 이 패스 함수에서 뷰에 테스트 함수를 불러가지고 이 친구를 작동을 시킵니다. 이 HTTP 리스폰스라는 건 이 안에 적혀진 내용들을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는 요 안에다가 여러 가지 써줘야 돼요. 헤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HTTP 그런 문법들. 그런 거 문법들 이렇게 써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문법을 써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기본 원리 파악하기 할 때는 HTTP 리스폰스를 안 쓰고, 우리가 렌더라는 애를 썼었습니다. 이 렌더라는 애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str 하고 썼을 때 저번에 봐서 알겠지만 이 렌더라는 애는 여기 있죠. 렌더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리퀘스트랑 그리고 얘 템플릿을 담고 그리고 콘텍스트라고 이 사전을 넣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렌더 함수가
요 친구들을 다 받아가지고 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요 HTTP 리스폰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준 다음 요 내용들을 다시 HTTP 리스폰스로 반환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요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요게 렌더 함수인데 HTTP 리스폰스는 뭐 테스트용으로 쓰기는 참 좋지만 내용을 쓰기가 참 내용을 체계적으로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렌더로 가공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작동을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뷰에서 사실 모델이랑 우리가 방금 템플릿을 다루는 걸 봤지만 뷰에서 이렇게 모델도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모델을 한번 다뤘었죠. 어딨냐, 테스트 앱에 모델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테스트 클래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기본 도메인에서 어드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볼 수 있고 이 모델의 내용들 이렇게 작성하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같이 했었는데 이 모델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사용자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다 이 뷰에서 통제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모델을 임포트 해줍니다. 여기서 from 우리가 모델이 이 테스트 앱 안에 있잖아요. 테스트 앱 안에 모델스 안에 있죠. 모델스 뭐 다 불러온다고 할까요? 임포트 다 불러온다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객체 get object all 404 object pkid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object 뭐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get object all 404 네, 이걸 써야 되는데 get object를 먼저 임포트를 해야겠죠. 얘는 위에서 get objec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여기다가는 그냥 모델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테스트 앱 모델 안에 있는 모델 어딨냐, 모델 안에 있는 테스트 모델을 가져다가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pk는 객체 id, pk는 1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콘텍스트 대신 a를 담아줘 봅시다. a를 담아줘 볼게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There must be a model manager or queries not function. 아, 네. 테스트라는 모델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 함수랑 모델 이름이랑 겹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함수를 지워주고 URL에서도 좀 지워줘 봅시다. 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진한이라는 게 나오죠. 이 이진한이라는 거는 1번, 아까 전에 우리가 PK1로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의 객체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PK가 1이 아니고 2를 넣어준다. 2를 넣어주고 새로 고침해주고 해주면 네, 이응 지읒 티읒, 우리가 두 번째 객체가 이응 지읒 티읒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 object all 404 이걸로 모델을 불러와서 해당 모델을 불러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2번 모델을 보여주거나 뭐 3번을 보여주거나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뭐 인수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인수를 추가해서
네, URL에다가 인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모델 번호를 찾게끔 하는 방식으로 뭐 게시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갤러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대충 알겠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뷰는 함수인데 이 인수라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라는 인수를 받고 렌더 아니면은 HTTP 리스폰스라는 걸로 리턴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최소한의 조건이고 그 이외로 뭐 콘텐츠를 밖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콘텐츠를 보여준다든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죠? 여기다가 지난이라 넣으면은 네, 지난 콘텐츠를 받아서 외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다 보여준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외부로부터 다 보여준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게 뷰인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이 콘텍스트라는 사전에 담아가지고 이 렌더 함수에서 템플릿과 이 콘텍스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내용을 짜낸 다음에 HTTP 리스폰스로 내보낸다. 이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 렌더를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HTTP 리스폰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얘보다는 얘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함수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TP 리스폰스 대신에 JSON 리스폰스를 넣어주면은 뭐 리턴에다가 얘네들 대신에 뭐 이렇게 JSON 리스폰스하고 사전 넣어주면은 JSON 형태의 데이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새로 고침하면 불러와야죠. from django 어디서 가져야 되지? http import json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어디서 가져왔는지 내가 기록을 안 해놨네. 검색을 한번 해보죠. JSON 리스폰스는 여기서 임포트를 한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놔주면은 네, 이걸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구나. 여기서 JSON 리스폰스 불러와서 여기 새로 고침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JSON 사전을 JSON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콘텐츠에 지난이 아니라 막 이상한 것들이 담겨있죠. 기본적으로 영어라면은 그냥 내보내주는데 한글이나 다른 문자들은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선행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SON 리스폰스를 부를 수도 있고 렌더를 쓸 수도 있고 리다이렉트라는 걸 또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이 해당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유저를 이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넘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다이렉트 해가지고 보낼 경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테스트 앱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한 경우에는 테스트 네임스페이스가 str이라고 되어 있죠. str 이렇게 쓰면은 이 위에서의 처리가 다 끝나면은 요 페이지로 넘기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네, 리다이렉트도 또 불러와야 돼요. 리다이렉트는 또 어디서 불러오느냐? 리다이렉트는 어디서 불러오더라?
redirect. 네, 여기서 불러오네요. 장고 쇼트컷에서. 네, 여기다가 컴마 redirect 해주면 불러와집니다. 자,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네, str 지난에 매칭되는 게 없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str 네, 그냥 이걸 지우고 넣어주면은 str 해주고 콘텐츠 이게 아마 계속 사실 요 길로 들어오면은 요게 시작되죠.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서 에러를 반환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이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넘길 때 사용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TP 리다이렉트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옆으로 보내주기만 하는데 HTTP 리다이렉트는 여기에다 인수를 담아 보내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이거를 썼었어야 에러가 안 나고 잘 될 것 같아요. URL 이름 테스트 안에 우리가 여기 앱 이름이 테스트였죠. 테스트 안에 dr str 여기로 넘긴 다음에 인수 콘텐츠를 진한이라고 해가지고 넘겨보도록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어. 에러가 나네.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무슨 에러지? 하여간 문법에서 뭔가 잘못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됐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리다이렉트를 또 불러야 되는구나. 여기서 되나? HTTP 안 되네요. HTTP 리다이 이걸로 하면 되는 건가? 죄송해요. 제가 준비가 모자라서. 어디 봅시다. 리버스. 또 리버스도 또 불러야 돼. 리다이렉트 또 리버스 이런 기능 불러올 때마다 또 사용할 때마다 또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노 모듈 네임드 진한. 복잡혀. 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 안 된다고 또 뜨네.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여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뷰 사용법은 이것과 같아요. 이 외에도 일부러 에러 같은 거 넣고 싶으면은 HTTP response not found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도 또 임포트 해와야겠지. 임포트 해서 여기 됐나? 네, 임포트 해가지고 Alt 엔터를 사용하면 금방 될 거를 내가 또 이걸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임포트 해가지고 F5를 누르면은 네, 일부러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끔 하고 일부러 에러를 반환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리퀘스트라는 게 뷰 할 때마다 여기도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여기도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뷰를 만들 때마다 리퀘스트라는 인수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왜 넣어주냐면 여기 안에 사용자의 요청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고 뭐 get이나 post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고 누가 요청했고 언제 요청했고 그 정보가 여기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뷰를 만들 때는 항상 이게 있어야지 뷰의 기능이 제대로 됩니다. 아마 이게 없으면은 에러가 뜰걸요. 일단 여기서 에러가 안 뜨는데 한번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면은 새로 고침하면은 뭐 여러가지 아무튼 하여간 에러가 많이 뜹니다. 네, 하여간 뷰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